병칠 씨는 올해 52이다. 평소 술 담배를 즐기지도 않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챙기는 편이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목에 묘한 이물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삼켜도 내려가지 않고 뱉어도 나오지 않는 답답함. 마치 매실 씨앗 하나가 목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도 들고 몸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생기니 별일 아니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물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지 않고 점점 뚜렷해졌다. 밤에는 잠을 설칠 정도였다. 아침이면 목이 칼칼하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거 혹시 큰 병 아니야? 아내의 걱정스러운 말에 병칠 씨는 결국 가까운 한의원을 찾았다. 코스마니온 원장이 직접 상담을 해주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목이 불편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뭔가 걸린 듯 답답합니다. 가래 같은 건 아닌데?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두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매액기라고 부르는데 매실 씨앗이 목에 걸린 것처럼 삼켜도 내려가지 않고 뱉어도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병칠 씨는 속으로 뜨끔했다. 자신의 증상이 딱 그랬기 때문이다. 원장은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소화기 문제였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목까지 이물감이 올라오는 경우다. 둘째는 호흡기 문제였다. 감기 후 남은 기침이나 가래가 목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셋째는 신경성 문제였다. 검사상 이상은 없지만 신경과민으로 진단받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였다. 그리고 원장은 강조했다.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강호흡이에요. 밤에 입을 벌리고 자면서 목 점막이 건조해지고 가래가 생기고 결국 이물감으로 이어지죠. 그 말에 병칠 씨는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이 칼칼한 날이 많았다. 아내도 종종 그에게 말했다. 당신 밤에 코 고는 줄 알았더니 입 벌리고 자더라니까. 원장은 임상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구강호흡을 막지 않으면 치료에도 반드시 재발합니다. 아무리 감기약이나 역류성 식도염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원장이 권한 것은 의외로 간단했다. 밤에 주무실 때 입에 코숨 테이프를 붙여보세요. 코로만 숨쉬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병칠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테이프 한 장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싶었다. 하지만 원장의 진지한 설명에 마음이 움직였다. 게다가 이미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코숨 테이프 덕분에 증상이 크게 완화됐다고 했다. 진료를 마치며 원장은 당부했다. 치료로 점막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코로만 숨을 쉬면 목 이물감으로 고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밤 병칠 씨는 생애 처음으로 코숨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청했다. 처음에는 답답할까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만 숨을 쉬다 보니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며 목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평소 같으면 입안이 바짝 말라 물부터 찾았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목도 한결 가볍고 이물감도 조금 줄어든 듯했다. 이거 괜찮은데 병칠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작은 테이프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물론 침 치료와 병행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굳어버린 점막은 침으로 풀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원장이 말한 대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병칠 씨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코숨 테이프를 꾸준히 쓰자. 치료는 치료대로 받고 습관은 습관대로 고쳐야지. 목에 걸린 작은 씨앗 같은 이물감.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건강한 호흡과 삶의 균형을 되돌아보게 하는 신호였다. 그리고 병칠 씨는 이제야 비로소 그 씨앗을 천천히 떼어내는 길 위에 서 있었다.